자, 지금부터 아이언 정복 시리즈 1탄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1탄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언을 쳤을 때 공을 똑바로 보내는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드라이버를 칠 때는 어땠죠?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원, 그리고 치고 나가서 팔로우스루의 원이 대칭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을 똑바로 보내는 기준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이언도 똑같냐? 아닙니다. 아이언은 달라요. 자, 아이언은 어떻게 공을 똑바로 보내는 것이냐면요, 임팩트 순간의 헤드 페이스의 각도가 딱 일직선, 스퀘어가 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자, 만약에 스윙을 딱 했어요. 슬라이스가 났어. 그러면은 헤드 페이스가 열렸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 거예요. 내 헤드 페이스가 왜 열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스윙을 했어요. 내 공이 훅이 나서 왼쪽 갔어요. 헤드 페이스가 닫혔으니까 왼쪽 갔잖아요. 내 헤드 페이스가 왜 닫혔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드 페이스를 일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무조건 손이 헤드보다 선행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아이언 정복 시리즈 1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윙을 이렇게 하잖아요. 스윙을 이렇게 할 때 헤드 페이스가 오픈이 되고 클로즈가 되고 열렸다 닫혔다 할 겁니다. 열렸다 닫히는 이 헤드 페이스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헤드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맞추기 위해선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헤드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아이언 정복 시리즈 1탄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스윙을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들고 피니시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헤드 페이스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을까가 핵심이에요. 자, 그거는 뭐냐면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를 앞이라고 하고 여기를 뒤라고 할게요.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으면 헤드 페이스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요. 맞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으면 헤드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백스윙을 들었을 때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 치고 나서도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이 든다면 공을 쳤을 때 헤드 페이스 스퀘어로 맞추기가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저희가 드라이버를 칠 때 이렇게 가슴 높이에서 채를 휘둘렀을 때는요, 이렇게 채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공을 똑바로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언은 다릅니다. 아이언은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가고요, 여기서도 헤드가 이렇게 그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가고요, 여기서도 헤드가 이렇게 그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 이 헤드가 손보다 계속 앞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헤드 페이스 스퀘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공을 똑바로 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보면은 형광펜이 있잖아요. 형광펜은 그리기에 따라서 다르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넓은 면이 있어서 면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 형광펜을 이렇게 넓게 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이 형광펜을 이렇게 돌려서 날로 그리게 되면은 형광펜을 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형광펜을 면으로 그리는 느낌이어야 돼요. 요렇게 백스윙 될 때도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헤드의 움직임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윙을 하면서 헤드가 손보다 계속 앞에 있는 느낌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헤드를 손보다 앞에다 두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꾸 이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칠 때도 바깥으로 보내서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헤드를,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있을 수 있게끔 쭉 가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제 팔꿈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동작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쭉 그대로 가볼게요. 헤드는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왼팔 어떻게 돼요? 잡아 당겨지는 동작이 나오죠. 보통은 이제 던져야 된다는 얘기 제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걸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하고 또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언은 잡아 당기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헤드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손이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과장된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기 위해선 손이 이렇게 오른팔이 잡아당겨지면서 이렇게 돼야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죠. 이건 과장된 느낌이고요. 이 느낌이 축소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팔이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회전을 하면서 헤드는 직선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게 되는 건데 느낌만 그런 것이고 실제는 거의 헤드와 손이 겹쳐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고 나서도 보게 되면은 헤드가 직선 방향으로 쭉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잡아당겨져야 돼요. 그러면은 헤드 페이스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팔꿈치는 접어지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갈 수 있어요. 백스윙을 할 때 요렇게 이어지는 이 구간은 이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임팩트 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임팩트 존에서 헤드 페이스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막 1, 2도만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러면은 내가 공을 쳤을 때 0도로 스퀘어하게 딱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겠죠. 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 자, 이거를 딱 듣고 나면은 다들 조금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잡아당기면 플라잉 엘보 아니에요? 잡아당기면 치킨잉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언은 말이에요. 몸이 클럽 헤드보다 앞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오더라도 임팩트 이후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 여기서 헤드가 손을 앞서면서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미 제가 얘기하는 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어프로치 할 때. 뭐 52도가 됐든 56도가 됐든 뭐 58도가 됐든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요. 해볼게요. 이렇게 어프로치 해요. 자, 여러분들 어프로치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헤드 페이스를 백스윙 할 때 열었다가 닫으면서 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프로치 이렇게 배우셨다면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어프로치 할 때는요, 헤드 페이스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래서 손목 쓰지 말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프로치의 연장선, 어프로치의 확대판이 아이언 스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프로치의 확대판이 아이언 스윙이다. 어프로치 할 때 헤드 페이스 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려고 하겠죠. 그 느낌이 곧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오른팔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헤드 페이스가 하늘을 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왼 팔꿈치가 잡아당기는 동작이고 헤드가 이미 손보다 앞에 있어요. 이미 하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프로치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 이 느낌을 터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스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는 스윙의 속도를 느리게 줄이고 스윙의 크기를 줄여야지 여러분들의 스윙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도망가지 않게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언을 칠 때 인투 아웃의 스윙을 해서 드로우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되고요. 아이언을 쳤을 때 공이 불안정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언 전복 시리즈를 저희가 타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또는 8번, 뭐 9번도 다 좋아요. 6번 아이언까지도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프로치 연습을 하세요. 처음 시작은 샌드 웨지를 가지고 10m, 15m 치는 진짜 말 그대로 똑딱이 있죠. 요거부터 연습해 보세요. 이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 그리고 팔꿈치가 그러면 약간 안으로 잡아 당겨지는 느낌이 있겠죠. 하나, 둘. 치고 나서도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 이거부터 연습을 하세요. 이게 되고 난 후에는 30m, 40m를 치는 거예요. 샌드 웨지로 치는 30m, 40m 거리.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여기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죠. 이렇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가 계속 스퀘어인 상황을 백스윙을 들고 치고 나서도
최소한으로 열리고 닫히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아예 안 열리면서 올라가고 아예 안 닫히면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열리게 되고 닫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여러분들께서 아이언을 똑바로 150m를 50m처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50m까지 치세요. 이렇게 샌드 웨지를 가지고 50m 치는 거리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완성도 높은 스윙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의 스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공이 스트레이트로 가죠. 오늘은 이 아이언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아이언 정보 시리즈 1탄을 해보았어요. 이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기준은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손이 헤드보다 선행되어야 된다. 진부한 내용. 네. 두 번째, 아이언 정보 시리즈 1탄의 핵심, 헤드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된다?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있다. 백스윙 때도 팔이 잡아당겨지고 치고 나서도 잡아당겨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다. 바로 뭐? 어프로치. 요거예요. 만약에 어프로치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고 뭐 헤드를 열어서 백스윙 했다가 헤드를 닫으면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신 분들께서는 말 그대로 뭐 어프로치 하는데 핸드 릴리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프로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프로치 어떻게 정확하게 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연습은 7번 아이언, 그러니까 미들 아이언을 가지고 어프로치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헤드의 움직임을 줄일 수가 있고 공을 똑바로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손의 힘을 빼고 싶을 땐 골프 스트랩을 사용해 보세요. 근데 2탄에서는 이제 뭐냐면 백스윙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냐면 이제 아이언 레슨을 보고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인 부분이 뭐냐면 백스윙 할 때 코킹 언제 해야 되냐, 코킹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백스윙을 들 때 이 오른손 바닥이 핸드폰을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힌지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코킹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로는 약간 2% 부족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백스윙을 들 때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언 백스윙 코킹에 이제 가장 큰 힌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손목을요 이렇게 한번 펴볼게요. 자, 지금 상태 보게 되면요 헤드가 손보다 많이 앞에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요 어드레스 자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손목이 아까보다는 좀 더 각이 지게 됐죠. 그리고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게 됩니다.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것은 공식이에요. 코킹이다. 백스윙을 하면서 제가 계속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앞에다 두려고요. 그럼 뭐냐면요 이미 코킹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계속 코킹이 진행 중이다. 자, 볼게요.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스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때요? 헤드를 계속 손보다 앞에다 두려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킹은요. 언제 코킹을 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코킹을 해야 되지? 그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보냈다가 얘를 꺾어. 아니에요. 계속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계속 앞에다 두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손을 꺾지 않고서는 헤드가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킹이 이루어지게 되고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을 칠 때 이 헤드를 말이에요 위로 가파르게 들어줘야지 방향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백스윙을 할 때 채를 위로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헤드 페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열리지 않고 어드레스 했을 때 모양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위로 들면요. 자, 뒤로 들어볼게요. 유지가 되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헤드 페이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닫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위로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 코킹이에요. 손목이 꺾는 동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앞은 여기고 뒤가 여기예요.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게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채는 가파르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면 다시 가파르게 다운스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운스윙 때 다운블로우로 공을 치기가 훨씬 쉽고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임팩트도 주면서 방향과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탄에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헤드가 손에 앞에 있는 것은 코킹이다. 아 잠깐만, 나 코킹 어떻게 했지? 코킹은 언제 해야 되지? 코킹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은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 느낌은요, 헤드가 손보다 계속 앞에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몸이 회전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번엔요. 이렇게. 다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자, 바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탄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것 또한 공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좀 혁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레슨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요즘 프로들이 되게 좀 조심하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잡아당겨도 된다, 아니 반드시 잡아당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 스윙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똑같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결국엔 그러면 아이언 스윙과 드라이버 스윙은 다른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프로님들이 아이언 스윙이랑 드라이버 스윙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프로님 드라이버 스윙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언처럼 하면 돼. 프로님 아이언 스윙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이버처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오늘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언은요, 잡아당기면서 치셔야 돼요. 잡아당기는 거는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하고 계시기도 해요. 웨지샷 할 때 있잖아요. 프로들 스윙 보세요. 웨지샷 할 때 이러고 치는 프로들 있나요? 프로들 보면요, 웨지샷 할 때 이렇게 웨지샷 하거든요. 보면요, 프로들이 웨지샷 할 때 피니시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죠.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게 되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에요. 앞에 있게 되면은 제 왼팔 보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치키닝 아닌가요? 드라이버에서 우드를 칠 때, 유틸리티 칠 때, 그리고 롱아이언을 칠 때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고질병이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이언을 했을 때는 이런 동작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드라이버 치실 때 헤드를 손보다 먼저 보내야 된다 했죠? 이렇게 헤드를 손보다 먼저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공을 쳐야 되는 이유는 공을 칠 때 위로 올리면서 어퍼블로우로 공을 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앞서고 채가 후행을 했을 때는 절대 어퍼블로우로 칠 수가 없어요. 계속 몸이 앞서고 채가 후행을 하면은 공을 찍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를 먼저 보내줘서 어퍼블로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몸보다 앞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이렇게 왼팔이 펴지는 동작이 나오고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팔로우를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아이언을 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쳐야 돼요? 헤드를 먼저 보내주라고 배우셨을까요? 아니면은 몸이 선행해야 된다고 배우셨을까요? 당연히 몸이 선행돼야 된다고 배우셨죠. 자, 몸이 선행을 하고 채가 후행을 하게 배우셨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잡아당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팔이 잡아당겨지지 않고 몸의 회전만으로도 그 동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몸이 앞서고 채가 후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드라이버 칠 때는 어퍼블로우로 쳐야 되고 아이언을 칠 때는 다운블로우로 쳐야 돼요. 다운블로우로 치는 거랑 어퍼블로우로 치는 거랑은 정반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동작이 드라이버 치는 느낌인 거고, 이거에 반대되는 느낌은 몸이 먼저 앞서고 헤드가 후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다운블로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앞서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힘을 써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팔이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오면서 몸이 돌게 되죠. 팔이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오면서 몸이 돌게 돼요. 근데 나는 다운블로우로 칠 거야, 나는 몸이 앞서게 칠 거야, 근데 치키닝은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돼야 몸이 선행하고 채가 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몸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추와 중추와 경추가 있어요. 몸통 회전은요, 어느 한 군데가 멈추고 다른 곳이 도는 게 아니에요. 몸통 회전이 될 때는 통째로 다 같이 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추와 중추와 경추가 다 같이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대부분은 경추를 잡아놓고 요추랑 중추만 돌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회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뒷땅이라는 임팩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추도 자신 있게 돌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이 바로 왼팔이 잡아당겨지는 동작이다. 몸이 선행하고 체가 후행하게끔 해서 공을 맞추는 것은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와줘야 몸이 선행을 해서 공을 다운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와줘야 몸이 선행을 해서 공을 다운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 아이언을 칠 때는 잡아당기면서 공을 치고 있고요. 조금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이언을 잡아당겨서 치지만 드라이버도 잡아당기려고 해서 고생을 하시고요. 초보자분들이라 얘기할게요. 잡아당기는 것조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언도 못 맞추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되게 과감하게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아이언은 잡아당겨야 한다. 제가 잡아당겨 볼게요. 여기서 잡아당겨 볼게요.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요, 어때요? 헤드가 뒤에서 후행하고 체가 선행을 하죠. 근데 치키닝을 안 한다고 하는 동작은요, 이거예요. 이거는요, 공을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게 아니고 아이언은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몸의 회전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헤드가 원심력에 의해서 진행을 해요. 여기서 릴리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잡아당기는 것만 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몸의 스윙이 끝나면은 헤드는 그때 지가 알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피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나 여기까지 잡아당기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내가 다시 릴리즈를 해줄 거야. 그러면 스윙이 꼬여버려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그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안 보이시죠? 저는 다운스윙 때 힘을 이렇게 썼어요. 다시 해볼게요. 공이 똑바로 갔어요. 공이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줘야 임팩트 순간에 헤드 페이스가 어드레스 때처럼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치키닝 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동작 안 하려고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닫혀버리게 돼요. 헤드가 이렇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공이 맞는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은 왼쪽으로 휘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공이 똑바로 가실 수 있는 거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페이드 구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드로우 구질이 좋아요. 드라이버는 몸을 잡아놓고 휘 감아주니까 드로우 구질이 좋은 거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쳐야 몸이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겨냥하는 곳이 짧은 풀에 아주 딱딱한 바닥이에요. 그린이죠. 그린 같은 경우는 공이 떨어졌을 때 많이 튕겨서 굴러갈 수가 있어요. 튕겨가서 굴러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튕겨가서 구르는 게 없다면 훨씬 더 통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드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이언 정보 시리즈 2탄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코킹에 대해서, 코킹이란 무엇이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킹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잡아당겨야 돼요. 아이언은요, 좀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언은 잡아당겨야 된다. 그래야지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2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언 정보 시리즈 3탄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1탄에서는요, 어프로치처럼 아이언 샷을 해야 된다가 핵심 내용이었고, 2탄에서는 아이언을 쳤을 때는 공을 눌러 쳐야 되고 몸이 앞서고 클럽이 뒤따라오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잡아
당기면서 치는 것이 맞다. 치킨윙이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2탄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3탄에서는 뭘 해볼 거냐면요. 공을 쳤을 때 느낌은 잡아당기면서 공을 치는 거지만 실제로 스윙을 봤을 때는 그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손이 헤드보다 선행되면서 맞고 몸이 엄청나게 많이 회전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잡아당기는 것처럼 스윙이 보이지 않는데 느낌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잡아당겨도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회전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내용을 오늘 저희가 3탄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언을 잡아당기면서 쳤을 때 공이 높이 뜨거나 오른쪽으로 밀렸을 때 왜 그렇게 되는 거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싶을 땐 골프 스트랩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럼 저희가 1탄과 2탄에서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하면서 3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탄에서 했던 게 뭐냐면 어프로치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헤드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거의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이 가파르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야 또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대로 올려주고 자, 지금 동작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었죠? 네, 잡아당기는 동작이에요. 잡아당기는 동작 하면은 보통 나쁘게들 생각하는데 나쁜 거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2탄으로 이제 저희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언제 코킹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코킹을 해야 되는지. 자, 뭐냐? 코킹이란 클럽 헤드가 손보다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딥니다. 제 몸에 정렬해서 정면이 앞, 제 등 뒤가 뒤에요. 측면에서 봤을 때 클럽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게끔 하는 것이 코킹입니다. 손목이 꺾여야지. 손목이 꺾이는 건 코킹이죠. 손목이 꺾여야지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럽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으려고 한 상태에서 잡아당겨서 공을 치는 거예요. 이 아이언은 채를 전체를 잡아당겨서 당기는 힘으로 공을 때리는 거예요. 이 힘으로 공을 때리는 겁니다. 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3탄은 그럼 뭐냐면 지금 제가 친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분명히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공을 치는 거라고 했는데 스윙을 보면은 막 심하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클럽과 하나가 되어서 몸통이 엄청나게 끊김없이 회전이 되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을 쳤을 때 엄청나게 몸이 앞서고 채가 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쭉 같이 돌다가 여기서 뒤늦게 이렇게 클럽 헤드가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기 어땠나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좀 되게 흉한 치킨인 동작까지는 나오지 않죠. 보통 잡아당긴다고 하면은 이런 동작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이렇게 동작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 골프채를 들고 있지 않고 수수깡을 들고서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수수깡처럼 가볍게 뒤로 해서 이 상태에서 잡아당겨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보기 흉한 치퀴닝, 잡아당기는 동작이 나올 거예요. 스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볍게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렇게 가벼운 수수깡 같은 거를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채가 길고 또 끝에 쇳덩이가 달려있는 아이언이라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스윙을 하는 건데요. 자, 가벼웠을 때는 몸으로 채를 당겼을 때 이 클럽 자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쫓아만 오게 되고 팔이 엄청나게 쉽게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끝에 쇳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은 이 클럽을 전체를 끌고 오려고 확 잡아당기지만 저희는 지금 백스윙을 하면서 손목이 꺾이고 클럽 헤드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헤드의 끝부분을 제가 잡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채를 잡아당기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잡아당겼지만 이 클럽 헤드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오게 되면은 채가 바닥으로 향할 수가 없지만 이 클럽 헤드는 제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렇게까지 손이 많이 앞서고 채가 뒤따라오게끔 해서 공을 치려고 하지만 이 클럽 헤드가 내려가려고 하는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거의 약간만 손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결국엔 뭐다?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제 몸이, 제 팔이 잡아당기려고 하면서 채를 가져오려고 해도 몸은 이렇게 구심력을 쓰는 거예요. 중간에 버티려고 하면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데 이 클럽 헤드의 원심력에 의해서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몸하고 같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팔로우 스루에서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느낌은 이렇게 잡아당겼지만 클럽 헤드가 마찬가지로 원심력에 의해서 풀어지게 되면서 맞고 나서도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몸의 회전이 다 돌았어요. 이제 회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 클럽 헤드의 원심력에 의해서 채가 뒤늦게 이렇게 몸을 앞서게 된다. 그래서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심력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클럽 헤드가 몸을 앞서는 구간들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샌드 웨지를 친다라고 하면은 클럽이 짧으니까 거의 피니시까지 갔을 때도 몸이 채보다 계속 앞서 있어요. 근데 채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웨지보다 길어지면서 클럽 헤드의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임팩트 맞고 나서 지나고서까지는 몸이 채보다 앞서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팔로우 스루에서는 뒤늦게 여기서 레이트 릴리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의 회전이 끝났고 클럽 헤드가 넘어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클럽이 앞서면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을 가지고 공을 쳤을 때 샌드 웨지를 가지고 제가 자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자세가 나올 거예요. 쭉 많이 넘어가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클럽이 점점 길어질수록 쭉 몸이 앞서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는 동작이 나오면서 L자 모양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드라인을 쳤을 때도 공이 왼쪽으로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웨지처럼 과감하게 이렇게 끌고 몸이 앞서서 클럽 헤드보다 선행하게끔 해서 공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좋기는 좋아요. 몸이 잘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셨을 때 잡아당기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잡아당겼어요. 제 몸에서 느꼈을 때는 확실히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들면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이 클럽 헤드를 위에 있는 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잡아당긴 게 아니고 스윙이 막히다 보니까 이 막힌 스윙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보상 동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위에 있는 클럽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동작을 한 사람은 맞고 나서 뒤늦게 미드라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로테이션 동작이 릴리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면서 공을 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여줬을 때는 그렇게 잡아당기는 동작이 많이 보이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는 손과 몸이 채보다 앞서서 공이 맞는 느낌, 그리고 몸통이 굉장히 많이 회전이 되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들이 아이언을 쳤을 때 잡아당기지만 그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언을 잡아당기듯이 공을 쳤을 때 공이 높이 뜨거나 공이 좀 오른쪽으로 많이 밀렸을 경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다운스윙 때 잡아당기는 동작을 정의를 내리자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백스윙 탑에서의 이 헤드 페이스의 모양 그리고 손의 모양을 그대로 임팩트까지 가지고 오는 동작을 잡아당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잡아당겨서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가. 그거는 뭐냐? 잘못 잡아당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백스윙에서부터 헤드 페이스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을 쳤는데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분명 잡아당겼는데 근데 공이 날아가는 걸 보면은 오른쪽으로 많이 휘었어요. 그건 뭐냐면 백스윙을 올렸을 때부터 헤드 페이스가 많이 열려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잡아당기다 보니까 열린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잡아당기는 스윙을 했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자꾸 다운스윙의 모양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헤드 페이스가 열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 그 느낌 뭐라 그랬어요?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이 들게끔 그대로.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바닥이 오른쪽 봐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힌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거까지 신경 써주시게 되면은 이 모양, 지금 모양을 그대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절대 공이 우측으로 밀릴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이 너무 많이 뜨는 경우인데요. 그건 뭐냐면 백스윙 때 너무 몸이 오른쪽으로 많이 스웨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오른쪽에 밀려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을 쳤을 때 너무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백스윙 때 무게 중심이 오히려 왼쪽에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이 너무 많이 뜨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무게 중심을 인위적으로 약간 왼쪽에 두세요. 그러면 공이 많이 뜨지 않고 좀 더 다운블로우로 눌러치면서 훨씬 더 거리가 더 많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 정복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더 좋아지셨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클럽까지 잡아당겨야 되느냐? 과연 나 몇 번까지 잡아당겨야 돼요? 롱아이언까지 잡아당겨야 돼요? 아니면 유틸까지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잡아당기는 스윙의 허용 범위는 6번 아이언에서부터 샌드 웨지까지 그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5번, 4번, 3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드라이버처럼 칠 수도 있고 웨지처럼 어프로치 하는 것처럼 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좀 더 편하게 멀리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드라이버처럼 치는 거고요. 롱아이언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쳐야 된다 했을 때는 웨지 하는 것처럼 아이언샷 치는 것처럼 잡아당기면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페이드가 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레슨을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레슨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이언을 쳤을 땐 잡아당기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여지는 동작은 잡아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잡아당겨도 된다 이고요. 잡아당겼지만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헤드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클럽을 내가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이 클럽 헤드도 끌어내려 오려고 하면서 강하게 원심력이 발휘를 하는 거고 그래서 클럽이 이렇게 풀어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느낌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몸이 앞서 있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동작은 결국에 정말 약간만 손이 클럽보다 앞서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과감하게 많이 잡아당기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잡아당겼을 때 잘못된 치퀴닝 스윙이 나올까봐 겁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퀴닝이 나올 것 같이 스윙을 했지만 결국 내가 한 스윙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몸과 손이 정말 클럽 헤드 원래 치던 것보다 약간 더 선행돼서 공이 맞는 정도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많이 잡아당기면서 아이언을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따라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백스윙 크기를 줄여서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올라가게 하고 다운스윙 때 잡아당기는 동작을 함으로써 이 헤드 페이스의 모양을 좀 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하와이 골프 아이언 정복 시리즈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4탄입니다. 자, 4탄에서는 어떤 걸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 아이언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 몸에 반드시 느껴야 되는 그 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손에 힘을 빼고 싶을 땐 골프 스트랩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언을 쳤을 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기준은 헤드 페이스라고 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헤드 페이스를 많이 움직이면서 대칭의 스윙을 만들어서 공을 똑바로 보내는 거라고 했다면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똑같이 수행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언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공식은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스퀘어하게 공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느냐, 스윙이 진행이 되는 이 임팩트 존,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이 임팩트 존에서 헤드 페이스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 제일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백스윙을 처음에 시작할 때 헤드의 모양이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내려올 때도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맞고 나서도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요 임팩트 존에서 계속 스퀘어인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이언을 쳤을 때 방향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 헤드 페이스가 많이 열리고 닫히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몸의 회전이 많아지면 헤드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충을 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헤드가 이렇게 많이 열리고 닫힐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몸의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부터 손과 팔의 움직임이 많아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골반이나 가슴이나 어깨의 회전이 멈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팔과 손이 움직이면서 헤드 페이스도 많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몸의 회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려주고 있다면 헤드 페이스는 그대로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백스윙을 시작할 때도 몸의 회전을 계속 주고 있고, 치고 나서도 계속 몸의 회전은 끊임없이 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이언을 스퀘어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야지 여러분들께서 아이언을 정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의 회전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몸의 회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몸의 회전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채보다 내가 더 앞섰다라는 얘기예요. 회전에 있어서 몸과 팔과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섰다라는 것이 곧 회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자, 저희가 보통 어드레스를 아이언을 했을 때 손이 헤드보다 앞선 것을 핸드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이 맞는 순간에도 손이 헤드보다 앞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언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다운 블로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운 블로우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찍어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쓸어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찍는 거를 저희가 연상하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사실 다운블로우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몸이 선행해서 채를 찍어치기는 했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찍어치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이랬을 때 오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찍어치면 안 되나 봐 생각을 하고 나오는 보상 동작들 때문에 한 번 더 문제를 겪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이언은 쓸어쳐라. 보통 쓸어쳐라고 얘기를 하는 클럽들은 뭐 롱아이언이나 유틸리티나 아니면 우드 같은 클럽들을 쓸어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쓸어침과 같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쓸어침이 우드나 롱아이언 같은 클럽을 쓸어치라는 얘기는 무슨 느낌이냐면 몸이 앞서고 채가 뒤따라오는 느낌은 이 느낌이에요. 근데 헤드가 몸보다 앞서는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롱아이언과 우드는 쓸어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헤드가 몸을 앞서면서 쓸어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쓸어치기, 쓸어치기. 근데 아이언에서의 쓸어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쓸어치기는 요겁니다. 몸과 손이 헤드보다 앞선 상태로 쓸어주기. 아이언을 좀만 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치실 수가 있어요. 찍어치기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신다고 했냐면 이렇게 계속 힘이 진행되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다 힘을 팡 끝내버리는 느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뒷땅이 나는 위험도 많고요. 어쩔 때는 잘 맞은 것 같으면서도 높이 떠서 거리가 안 날 수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확한 샷이 아니고 몸과 손이 앞선 상태에서 쓰러쳐 주기. 그래서 이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라고 해서 무조건 공을 찍어서 맞추는 것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몸과 손이 헤드보다 선행을 해서 클럽 페이스가 항상 스퀘어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야 아이언이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차이를 꼭 구별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걸 구분을 지어서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몸과 손이 앞선 상태로 쓸면서 공을 치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까는 뭔가 덕 이런 느낌이었다면 방금은 이런 느낌이죠. 몸에서 느껴졌을 때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는 뭔가 힘을 탁 이렇게 잽을 날리는 것처럼 팡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찍어 치려고 했을 때 몸과 손이 앞서서 쓰러치는 느낌을 줬을 때는 계속 뭔가 공을 이렇게 미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이언은 그 미는 느낌이 맞아요. 헤드 페이스가 계속 스퀘어인 상태로 스윙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몸의 회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몸의 회전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채가 계속 후행을 하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스윙이 계속 진행이 되고 변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150m라는 거리가 50m처럼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이 쓰러치려고 하면은 너무 못 찍어 치면 어떡하지? 또 너무 롱아인이나 우드처럼 진짜 그냥 쓸어서 다운볼로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몸과 손이 선행이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쓰러치려고 해도 다운볼로로 공이 찍혀 맞게 됩니다. 찍혀서 맞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찍을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지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다라는 공식을 타고 와서 결국에는 회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이언은 다운볼로 쳐야 되는데 그것은 찍어 친다라는 의미보다는 몸과 손이 앞선 상태로 계속 쓰러쳐 줘야 된다. PGA 투어 선수들이 아이언샷을 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선수 지망생들이 웨지샷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스윙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윙이 끝나요. 이런 모습들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잡아당기는 스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얘기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언을 칠 때 저는 이 확고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느낌이 됐을 때는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몸으로 느끼면서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느낌인데요. 그 느낌이 바로 이제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이 왼팔로 이제 잡아당기는 느낌이에요. 이 잡아당기는 스윙은 곧 회전이고, 잡아당기는 스윙은 백스윙에서 만들어 놓은 모습을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잡아당기는 느낌을 좀 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 왼팔로만 한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들 때는 오른팔이 쭉 리드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왼팔로 쓰는 힘의 느낌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 어깨와 가슴과 골반이 회전이 돼야 돼요. 요추, 흉추, 경추가 이제 회전이 돼줘야 되는데, 이때 이 왼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주면서 내 몸에 붙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면은 이 팔에 의해서 가슴과 이 골반이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왼 팔꿈치 잡아 당겨 와요. 그 다음에 이 왼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옆구리를 씁니다. 쓸어서 이렇게 치킨윙처럼 뒤로 쭉 빠져줘요. 계속 빠져주게 되면은 가슴이 열립니다. 예전에 몸통의 회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연습하면 좋다라고 해서 고무밴드를 잡고서 이렇게 당기는
연습 드릴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 다른 이제 레슨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동작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왼팔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을 칠 때 이 왼팔 꿈치가 내 몸을 쓸어서 이렇게 뒤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공을 칠 때 그렇게 치거든요. 한번 제가 그렇게 쳐볼게요. 자, 여기서 퀴즈. 저는 분명히 제 공을 치려고 했을 때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왼팔 꿈치가 뒤로 나가려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보일 거냐면 내 몸과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은 핸드 퍼스트가 돼서 공이 맞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잡아당기려고 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클럽 헤드가 없이 작대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왼팔이 잡아당겨지는 동작은 곧 회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줄에다가 돌을 달고 돌리려고 하는 이 손에서 이루어지는 구심력처럼 이 팔이 잡아당기는 것도 이 구심력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돌멩이는 이 구심력에 의해서 더 강한 회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원심력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돌멩이가 만약에 없다면 이 줄은 계속 제 손을 따라올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동그란 원을 되게 작게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손을 돌리면요. 근데 돌멩이가 달려져 있을 때는 이 돌멩이가 튕겨져 나가려는 힘 때문에 큰 원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제가 잡아당기려고 했을 때 이 클럽 헤드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채가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잡아당기려고 해도 나가려는 원심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잡아당긴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당기는 것은 실제로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치퀴닝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거북한 동작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손이 클럽 헤드보다 선행이 돼서 핸드 퍼스트로 공이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을 느끼면서 샷이 됐을 때는 공의 임팩트도 정확하고요, 방향성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7번 아이언 제가 한 170m 정도 보고 있는데 170m 이상을 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클럽 헤드를 몸보다 먼저 보내주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7번 아이언이 180도 나가고 190도 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170을 치려고 쳤는데 그린 뒤로 훌러덩 넘어가 버리면은 그것도 한타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실수입니다. 한 번 더 쳐볼게요. 백스윙 올려서 왼팔 꿈치가 잡아당겨지는 느낌. 제 가슴 보시면 지금 왼쪽을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잡아당기는 동작은 몸의 회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레슨으로 아이언 정보 시리즈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이언에 대한 내용들이 더 디테일하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들로 인해서 고쳐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아이언 관련된 영상들은 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언 정보 시리즈를 정리를 하면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스윙은 한 가지가 아니다. 드라이버의 스윙이 있고 어프로치 샷의 스윙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클럽들은 그것들이 점점 믹스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 드라이버와 이 웨지샷하고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왜 그런 차이들이 생겨야 하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그거를 쉽게 차이를 두면서 스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